오늘은 팟생 포지션 분석을 통한 코스피 지수 단기 매매 전략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신다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코스피 지수 단기 방향성 예측에 매우 중요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코스피 지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최근에 강하게 급락 후에 또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지 아니면 눌림이 나올지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감으로 예측을 한다. 주식시장은 감으로 했을 때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자신만의 무슨 툴이 있어야 되죠. 코스피 지수 예측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툴은 팟생 포지션 분석입니다. 그러면 나는 선물 옵션 팟생을 모른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팟생을 모르시는 분들도 팟생 포지션 분석할 수 있게 제가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팟생 포지션을 분석하게 되면 1년 중에 4개월은 코스피 지수 단기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4개월 팟생 포지션은 언제 활용을 하는지 활용 가능한 기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물 옵션 팟생은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9월 12일이 동시 만기일이고 12일보다 하루 앞인 9월 11일 동시 만기일 하루 전까지 팟생 포지션 분석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활용을 하느냐? 그건 전달입니다. 2월, 5월, 8월, 11월 둘째 주 목요일이 끝난 다음 날, 즉 8월 둘째 주 목요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9월 둘째 주 목요일 하루 앞 9월 11일 이 사이에 팟생 포지션 분석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월에서 3월, 5월에서 6월, 11월에서 12월 마찬가지고요. 이걸 분석을 하게 되면 코스피 지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고 이번에도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뭘 가지고 방향성 예측을 하느냐? 그건 많은 HTS 중에서도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LS증권 투원이라는 HTS를 활용을 할 겁니다. 투원이라는 HTS 처음 접속을 하면 국내 선업 선택을 하고 선물 옵션 시세를 선택을 하고 투자자별 만기 손익 원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LS증권 투원이라는 HTS를 직접 열어볼게요. 직접 열어보면 여러분 LS증권 투원 HTS입니다. 보면 투원 돼 있죠. 보면 맨 상단 메뉴 국내 선업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메뉴 선물 옵션 시세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을 해보면 투자자별 만기 손익 추정 원이 나오죠. 이거 클릭을 하면 되고요. 요 화면에서도 보면 우리는 누적 포지션을 활용을 할 거고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을 활용을 할 거고 지수 밴드는 현재 밴드에서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활용을 할 거 요건 자동 세팅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누적, 선물 옵션 합성 지수 범위 조회를 하면 이제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조금 어렵고 또 투원이라는 HTS 깔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만기일 때마다 설명드리니까 제 영상 참조하시면 되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팟생 포지션 분석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외국인, 투신, 금융투자 개인 각각의 이 팟생 포지션을 파워포인트로 크게 보이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딱 찍어보면 그래프에서
얼마인지 다 나타내니까 제가 지금 포인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찍어보고 설명드리는 거다 보시면 되시고,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파생 포지션, 각각의 파생 포지션을 분석을 할게요. 보면 먼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파생 포지션 분석을 하고, 파생 포지션 보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선물이든 옵션이든 파생 포지션은 세로축입니다. 세로축은 여기가 본전이고, 본전부터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아래로 가면 손실입니다. 즉 세로축은 손익을 나타내는 축이다 보시면 되시고, 가로축은 코스피 200 지수를 나타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즉 좌측으로 가면 지수가 하락이고 우측으로 가면 지수가 상승을 한다. 즉 코스피 200 지수에 따라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따라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딱 찍어보면 코스피 200 지수로 368포인트보다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거죠. 하락을 크게 하면 더 큰 수익이 나고, 즉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수익 나는 하방향 그래프다. 그러면 우리는 코스피 200을 알려는 게 아니고 코스피 지수를 알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코스피 200 지수를 코스피 지수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환산을 시키는데 이 환산법은 계산으로 환산해라 그러면 여러분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환산, 가장 쉽게 환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건 대신증권 화면번호 9731번 가면 환산표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을 코스피 지수로 환산해주는 거. 즉 대신증권 화면번호 9731번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가 행사가가 코스피 200 지수라고 보면 되고, 지수 환산이 코스피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코스피 200 2.5포인트마다 환산이 쫙 나오니까 추정으로 충분히 우리는 코스피 200 지수를 코스피 지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는 것은 이 대신증권 화면번호 9731번을 보고 환산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포지션은 만기일까지 9월 12일 만기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200 368포인트, 코스피 지수로는 2689포인트보다 하락시키려고 한다. 그래야 수익이 나니까요. 이거 하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요거는 나중에 전체 각각의 포지션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메모할 필요는 없고요. 즉 외국인 포지션은 코스피 지수로 2689 이하 포지션이다 하나가 나왔고, 그러면 금융투자 증권입니다. 증권 포지션은 어떻냐? 증권은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지수하고 무관하게 상승만 하면 수익입니다. 즉 웬만큼 하락해도 계속 수익이죠. 즉 이 그래프, 즉 요번에 금융투자 증권은 포지션을 잘 잡고 현재 918억 수익이다. 여러분, 파생 포지션에는 1000억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포지션으로 지수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파생 포지션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금융투자 분석은 지수가 상승하면 수익이고 지수하고 무관하게 수익권이다. 이거 알 수가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투신 설명을 드릴게요. 투신은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이 그래프 찍어보면 358.5보다 상승을 해야 수익이다. 즉 코스피 지수로는 2630포인트보다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이 난다. 상승을 시키면 시킬수록 수익이다. 이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개인 한번 볼게요. 개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 포지션은 여러분 이 그래프입니다. 본전이 여기인데 손실이 크게 나 있고 현재 손실이 1083억 손실입니다. 엄청나게 손실이죠. 즉 선물 옵션 파생은 여러분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지수를 움직일 힘이 있는데 걔네들하고 사와서 수익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는 파생을 하시지 마시라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파생을 하신다 그러면 이 파생 포지션 분석법은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요. 이것도 모르고 파생을 했다 그러면 장님이 길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감으로 한 거니까요. 따라서 파생 포지션 분석은 코스피 지수 분석에서도 중요하고 파생 매매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즉 그렇지만 파생 매매는 하는 건 아니다 설명드리고 파생 매매는 하지 않지만 파생 포지션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코스피 지수 단기 방향성 예측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분석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설명을 드리고요. 즉 개인은 지수 무관하게 손실이다. 이거 알았죠? 그러면 각각의 포지션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포지션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만기일까지 외국인들은 하락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 2686포인트보다는 하락시키려고 한다. 금융투자는 상승을 시키려고 하고 지수하고 무관하게 수익이 난다. 투시는 2630포인트 이상에서 수익 나는 상승을 시키려고 한다. 개인은 지수하고 무관하게 무조건 손실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코스피 지수 방향성은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예측하는 방법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만기일 왔을 때 예측을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포지션 분석을 했을 때 외국인이 수익 나는 위치, 금융투자가 수익 나는 위치, 투시는 제외를 할게요. 지수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제외를 하고. 그 다음 개인은 손실이 나는 위치, 외국인 수익, 금융투자 수익, 개인 손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데서 만기가 맞이한다. 즉 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만기일까지 코스피 지수 범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만기일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드릴게요. 만기일 범위는 여러분 9월 12일 즉 하루 전 9월 11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수익 나고 금융투자 수익 나고 개인 손실 나는 위치 2689포인트 이하에서 만기를 맞이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만기 포지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합니다.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할 수 있든 만기 포지션이 변하면 이 코스피 지수 밴드도 변합니다. 혹시라도 지수가 크게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기는 어렵잖아요. 제 영상 설명란에 제가 이 만기일까지 그 밴드 범위 크게 변했을 때 밴드 범위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 영상 설명란에 밴드 범위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만기일까지 2689포인트 이하를 유지한다 알았으면 이제 매매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매매 전략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매매 전략은 현재 위치가 여러분 지난 금요일 종가가 2697포인트니까 코스피 지수 매매보다는 높은 위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고 비중 축소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를 치고 파생 같은 경우 옵션 같은 경우는 품 매수를 해야 되죠. 그 위치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하락할 수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 상승을 하면 할수록 비중은 축소를 해야 된다. 즉 요건 알 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 상승을 한다고 추격하면 안 됩니다.
만길 하락을 했을 때 일정 부분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고 비중 축소 전략이고, 옵션은 풋 매수, 선물은 매도를 쳐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전략을 세우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코스피 지수 대형주 대형 전략은 설명을 드렸으며, 코스닥 중소형주는 여러분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중소형주 매매는 제가 늘 설명을 드리지만 중소형주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희검 경제TV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중소형주로 10배 수익 나는 거, 30배 수익 나는 거, 매매 기법들 알려드리고 계좌에 적용했는 것들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반드시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장 어렵다, 나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 제가 올해부터는 채널 회원 운영을 한다고 했죠. 채널 회원 가입을 하시면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초보자, 그리고 주식에 입문하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기법, 다양한 기법들 설명을 드리니까 채널 회원 가입을 하시고, 가입비가 비쌌냐? 가입비는 여러분 부담 안 되는 점심 비용, 한 끼 비용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채널 회원 가입을 하셔서 저와 함께 동행을 하시고요. 자, 이번 주는 여러분 팟생 포지션 분석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 단기 매매 전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님들 늘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힘이 빵빵 나고 좋아요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필수입니다.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주식에서 고수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